안녕하세요. 우리 그 CFA 레벨 1의 FRA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강의를 맡게 된 이택수 회계사입니다. 우리 그 CFA 준비를 하실 때 이 FRA, 즉 우리가 그 약어로 번역한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이 과목이 회계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죠. 관련해서 우리 그 CFA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어떻게 이 회사의 재무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A에서 이 FRA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2에서도 CFA 과정 중에 FRA가 존재하지만 토픽이 좀 다른 부분이고 결국엔 레벨 1에서 다루는 토픽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비슷한 토픽들이 또 이어진다. 레벨 2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2까지 이제 보실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그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강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를 대학 강의를 통해서도 좀 배웠지만 이걸 영어로 된 교재를 통해서 또 이 한국 기준이 아닌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기준에 따라서 기술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그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로 된 시험이다 보니까 영어로 된 용어에 대한 걸 갖다 우리가 한국어로도 좀 번역이 쉽게 돼서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 시절 때 회계 원리와 과목을 통해서 어떤 회계가 이런 거구나 이 정도를 좀 기본을 아시면 굉장히 좀 따라오시기가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시다. 회계 원리가 뭐지? 회계가 뭐지?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뭐 회계 원리는 어디든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프리코스 과정에서 회계 원리 부분들을 좀 미리 선행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강의를 또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토픽들은 어쨌든 우리는 CFA 강의에 맞게끔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 강의만 들으셔도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텐데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탐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듣는 것도 미리 사전에 공부하시는 것도 좀 따라오시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게 될 교재는 스웨저 노트죠. 우리 커리큘럼 북은 이제 책이 너무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한데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시험 목적상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패스하기 위한 목적상으로는 스웨저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면 높은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획득하실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이 스웨저 노트, 우리 스웨저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제가 만든 강의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강의 노트를 참고하셔서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반복 숙달하시고 또 강의 노트에 안 나왔더라도 제가 강의 중에 정리해드리는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또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시면 이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쉽게 파악하시고 반복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처음 강의를 서두의 인트로덕션이죠. 소개를 드릴 때 양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른 과목보다도 양이 좀 꽤 많은 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좀 주로 드리냐면 우리 깨진 항아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어떻게 시험을 패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항아리인데 깨진 항아리와 같다. 완벽한 항아리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항아리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항아리인데 여기에 막 물이 차고 있어요. 물이 차고 있는데 요만큼이 깨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식이라는 물이 찼지만 이 지식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가정을 좀 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하나면 계속 여기 물을 채워서 여기다 계속 넣어줄 텐데 이 항아리가
여러 개더라. 라는 거죠. 깨진 항아리가 하나, 둘, 우리 과목 수로 생각해보면, FRA가 될 수도 있고, 이코노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깨져 있더라. 깨져 있더라. 그래서 항상 이 지금 물이 여러 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넣는다고 해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한 과목만 소홀히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다 빠져버리면, 자, 꽈락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골고루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아니면 커트라인을 넘으려면, 자,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순서대로 공부하면 좋고, 또 어떤 과목은 나랑 적성이 맞아. 그래서 나는 회계를 잘해. 회계 과목은 이 구멍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또 이코노믹스는 이거 뭐 어저께 봤는데 또 다 빠져있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사람은 이 뇌의 한계로 계속 까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게, 자, 과목별로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채워놓을 텐데, 그때마다 내가 깨진 항아리가 좀 구멍이 큰 항아리는 좀 더 열심히 더 큰 바구니로 물을 채워놓는 그런 요령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에 채워놓을 때 많은 양을 채워놓기 위해서 우리 뭘 준비해야 되냐?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노트가 제공될 텐데, 그런 노트나 여러분들만의 필기를 하나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 많은 양을 빠른 시험 보기 전까지 다회독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보러 갔을 때 요 물의 수준들이, 자, 이 점수 레벨 합격, 패스할 수 있는 레벨 위로 가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 어저께 봤는데 또 이건 왜 까먹었지? 뭐 이런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과목들은 내가 좀 잘 항아리가 크게 깨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패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학생이실 수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공부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선 수혜저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뤄주겠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 노트에 별표 표시로 빨갛게 칠해놨어요. 별표 표시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별표 개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토픽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거기 부분만큼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보실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FRA가 뭔가, 그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지만 FRA가 뭐라고 하는가?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풀어보면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 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Financial Reporting이라는 건 재무보고란 얘기예요. 재무보고. 자, 재무보고는 어떤 걸 통해서 기업들이 재무를 보고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와서 저희 회사의 재무는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나요? 아니죠. 기업들의 Financial Reporting은, 자, 우리 FS라고 불리우죠. 반대로 재무제표라고 불리우는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 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BS, IS 뭐 이런 것들, 재무제표에 들어있는 숫자와 글로써 기업들은 대중에게 재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결국엔 FI가 원하는 거는 우리 CFA 관점에서 애널리시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결국에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주어진 재무정보, 재무제표, 대표적인
재무 정보의 하나죠. 이 재무제표를 보고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물론 이제 그것이 회계라는 용어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재무제표에 드러난 숫자와 기재된 문구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어떻게 이 회사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 다루는 그 과목이 바로 FR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라는 건 우리 나중에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자, 주로 레시오 분석을 한다. 자, 비율 분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부채 비율이 얼마다, 그래서 뭐 유동성 비율은 어떻네, 뭐 이런 것들, 비율들이, 다양한 비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결국엔 우리 그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그런 비율들을 잘 이해하고 비율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주시면 되는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이제 크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기업의 재무보고는 바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결국엔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기네 정보, 재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가 봤을 때, 자, 갭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accepted 된 account policy라는 거죠. 그런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는 작성을 한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의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난 숫자로 표시를 할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주, 그 약속이죠. 이런 약속이 없다면 A라는 놈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B라는 놈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다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다 기준이 다르니까 다 상이한, 똑같은 회사를 보더라도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이죠. 이런 갭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 갭을 통해서 작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비슷한 동종 기업들 간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그냥 그런 기준 없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내 마음대로 비율 분석을 했다고 해서 다른 타기업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처한 재무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우리 대전제는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런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작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갭은 크게 우리 이 FR에서 다루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US 갭이라는 게 있다. 미국 채택 회계 기준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뭐 주로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 외에 기타 이 지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불리는 IFRS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만드는 기관이 FASB라고 불리는 자, 기관에서 요 재무제표 US 갭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IASB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제정을 한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 US 갭과 IFRS의 차이점들, 그거는 구체적으로 토픽별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비교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IFRS와 US 갭의 그런 개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큰 틀에서 어떤 것이 크게 차이 나냐 보면, 자, 이 IFRS는 약간 이 재무제표를 만든 사람들한테 좀 재량권을 준다, 좀 재량적이다 라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국제 회계 기준을 주요 그 갭으로서, 메인 갭으로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움을 처했었던 우리 IMF 시절에, 야, 너네 회계 처리가 세계 기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니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서 너네들 지금 약간 디폴트처럼 이렇게 국가가 좀 위험해진 거야 라고 하면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런 너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런 회계 시스템을 좀 바꿔라. 자, 예전에는 우리 US 갭을 주로 따라서
이 K갭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코리안 갭을 US 기준에 따라서 거의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보면 패권 다툼이죠. 이 회계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지금 IMF를 기회로 틈타서 이 IFRS를 적용하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KIFRS라는 국제회계, 한국 채택이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그런 갭을 통해서 지금 재무제표들을 뭐 상장사라든가 큰 기업들은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간단히 이런 회계 기준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